저번에 우리 뭐라 그러지? 아상이상, 중상상, 수자상 그 부분을 좀 했고, 거기 이제 그때 했던 데 중에 보면은 이제 육조 스님이 이제 아상이상, 중생상, 수자상을 이제 설명을 하실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수자상 설명에서 오래 살고 싶어서 보곱을 닦으면서 그것이 집착임을 모르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제 그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어떤 내세의 복락을 바라는 그런 종교들, 그런 것도 일종의 이제 어떤 이제 그런 보충적인 행위들이다. 보충적인 바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어요. 좋은 행위를 했다고 하자고요. 선업을 닦고 도시를 항하고 했다고 하자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칭찬을 바란다든가 혹은 뭐 어떤 세속적인 이익을 바란다든가 그런 것도 사실은 결핍의식으로 인한 행동이잖아요. 순수한 행동이 아니라.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행을 한다, 기도를 한다, 혹은 뭐 사경을 한다, 500번을 한다, 이런 것들, 혹은 이제 어떤 신앙행위를 한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뭐 남의 칭찬이 됐던, 혹은 이제 내세의 약속이 됐던 그런 거를 바라고 한다면 역시 그것도 보충적인 행위가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 그 자체를 순수하게 이제 해야 된다. 그리고 그 행위 자체가 나한테 의미가 있어야 된다. 그 행위를 하게 되면은 그 후에 뭔가를 받게 되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행위, 지금 현재 내가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사실은 오염이 된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온 질문이 뭐였냐면은,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그 경전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아미타경 같은 데 보면은, 아미타 주님을 열심히 일념으로 칭명하면은, 아미타불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걸 이제 정정당당하게 그런 질문을 이제 수업 시간에 안 하시고 끝났는데,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겠다. 그래서, 조금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이어가지고, 그때 이제 이어된 부분이니까.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뭐냐면은,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긴 그렇고, 그래서 요 페이퍼 중에서, 육조 단경, 서방 극락은 어디인가라고 하는 페이퍼 요거에 있습니다. 요거 먼저 한번 볼게요, 먼저. 요거 이제 나중에 이제 하려고 했는데, 저번 이야기랑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육조 스님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조계종이지 않습니까? 조계종의 어떤 정신적인 지주이고, 사실은 이분의 법이, 조계종의 이제, 그래 됩니다. 이렇게. 요거 없으신가요? 요거 못 봐신 분은 요거 좀 주실래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거예요? 네. 이건 못 봐셨네. 이거 하나 더 있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계종의 정신적인 지주고 이분의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불교에는 다양한 종파도 많고 중심적인 이론도 많이 있지만은, 물론 이제 그 모든 것들은 다 이제 부처님법으로 흘러온 거지만, 그 중에서 이제 각자 이제 그 어떤 특성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조계종의 이제 특성이 예를 들어 천태종이라든가 혹은 뭐라고 그럴까, 정토종, 우리가 이제 아미타불경을 중시하는 경전은 이제 정토종인데, 그런 것과는 또 다른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비교하는 차원에서 이 페이퍼를 한번 같이 볼게요. 이거는 제가 직접 이제 말을 좀 번역을 해가지고 좀 말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들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이제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방 극락은 어디인가? 육조단경 의문품.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의문에 대해서 답을 주신 거예요. 지방장관 위거가 물었다. 네,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지방장관이 이제 그 당시에는 중국이 이제 큰 성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스촨성 이렇게 성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거의 성주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북한을 다 합친 것보다 큰 영역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묻습니다. 저는 항상 스님들과 사람들이 아미타불을 염불하여 서방에 태어나길 서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청컨대 이렇게 해서 저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는 것인지 스님께서 말씀해 주시어 저의 의심을 깨뜨려 주십시오. 딱 우리 질문이죠? 육조 스님이 말씀하셨다. 장관은 잘 들으시오. 나 해능이 답하리라.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계실 적에 중생들을 교화하여
서방의 극락세계로 이끌고자 하셔서 말씀하시길 극락은 여기서 멀지 않다고 하셨으며 거리수로는 10만 8천이라고 하셨으니 곧 자기 각자의 몸 가운데 10가지 악한 것, 시박이죠? 또 8가지 삿된 것, 팔사. 그래서 이 시박 팔사를 그걸 가지고 멀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두 종류가 있으니 여기 주석에 보면은 이제 시박이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천수경 읽다 보면 시박참회라고 있죠. 네. 뭐 살생 중독 금일참회, 토도 중독 금일참회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십선법이라고 하는 거 불살생, 불투도 뭐 이런 거에 대한 반대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생명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삿된 음행을 하고 거짓말하고 속임수를 쓰고 이간질, 양설이라고 그러죠. 혓바닥이 두 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욕설을 한다든가 악고, 그 다음에 탐욕, 분노, 삿된 견해 이런 10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팔사는 이제 8가지 삿되는 것인데 그리고 이제 8정도의 반대라고 되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해당 사항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여기서 특히나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8가지 팔풍이라고 해서 이세회의 친기회락, 친기고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익을 바라고 손해를 싫어하고 또 남의 해방을 싫어하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비난받기 싫고 고통 혹은 쾌락 이런 거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흔들리는 거죠. 이런 것들에 이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이 밖에서 불어오는 8가지에 이제 흔들리는 것 그런 걸 이제 8가지 삿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두 종류가 있으나 진리에는 2가지가 있을 수 없으며 미혹함과 깨침에 서로 다름이 있고 보는 것에는 더디고 빠름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보는 것에는 빨리 보는 사람도 있고 더디게 보는 사람도 있다. 근데 미혹한 사람은 연부를 해서 저곳에 태어날 수 있게 되기를 구하지만 깨우친 사람은 자기 마음을 스스로 청정하게 합니다. 이제 청정하게 한다는 말이 여기서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결핍의식이 없는 게 청정한 거죠. 항상 이제 어떤 그런 삶의 긴장, 경쟁적 긴장, 이제 살아야겠다, 남부터 먼저 먹어야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없는 이제 여유로운 상태, 그걸 우리가 청정이라고 합시다. 단순히 뭐 깨끗하게 한다 이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유마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마음이 청정하면 불국토도 청정해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장관이여 동방의 사람이라도 마음이 청정하면 죄가 없는 것이고 서방 극락세계의 사람이라도 마음이 청정하지 못하면 허물이 있는 것입니다. 동방 사람이 죄를 짓고서 연불하여 서방 극락에 태어나길 구한다면 그럼 서방 극락 세계의 사람이 죄를 짓고서는 연불하여 어떤 나라에 태어나길 구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서방에 태어나면은 거기가 이미 간 곳이고 좋은 거라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서방에 갔든 혹은 아무리 좋은 데를 갔든 내 마음이 지금 충족되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항상 거기도 결여된 곳이라는 거죠. 네. 서방이 달리 서방이 아니라 공간적으로 동방이 됐든 북방이 됐든 그거와 상관없이 지금 내 마음이 여유스럽고 편안하고 그것이 곧 서방이고 극락이고 곧 그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열반? 니르바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니르바나 혹은 청량, 저번에 청량이라고 얘기했죠. 청량음료 할 때 그 청량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뭐 극락도 됐지만은 뭐 안양국, 극락국, 안양이라고 한 말도 이제 뭐 편안한 곳이다 뭐 이런 뜻인데 사실 열반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우리 그 조계종은 선종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마음의 사건으로 다루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공간적인 뭐 이런 걸로 다루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사실 마음속에 일어나는 사건으로서 그걸 우리가 이제 관심법이라고 얘기한다든가 직지인심 그러니까 사람의 그 마음을 딱 가리키는 용도로 모든 법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범부들이 어리석어 자기 본래 성품을 알지 못하여 자기 이제 본성이죠. 자성짜리죠. 자성짜리가 본래 이제 암으로 이제 있는 그대로 이제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입니다. 그 성품짜리를 알지 못하여 자기 몸속의 정토를 알지 못하고 동쪽을 바라고 혹은 서쪽을 바랍니다. 깨우친 사람이라면 어디나 한결같습니다. 장소에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부처님이 말씀하시되 머무는 곳마다 항상 안락하다고 하셨습니다. 요 말은 이제 그 임재 스님 들어본 적 있죠? 임재 스님이라는 분이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고 하는 표현. 그 말이 더 유명하죠. 원래 이제 그 말이 이제 원조가 되는 말인데, 수처, 작, 주. 한문이 있는데, 한문은 뭐 찾아보시면 되고요. 입처, 계진. 그리고 이제 좌우명으로 이제 많이 쓰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수처, 처는 처할 처자죠. 어디서든. 수처, 어디서든 작주, 주인은 주인 주자, 주체적으로 주인으로서 살 수 있다면은 입처, 그 서 있는 곳, 서 있는 곳, 입처가 계진, 모두 진실한 곳이다, 참된 곳이다, 혹은 극락국이다. 이제 이런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요 말은 이제 임재록이라고 하는 임재 스님의 말인데, 요 말의 원형이 되는 말이 여기 이제 머무는 곳마다 항상 안락하다. 그래서 수소주처 항안나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권하노니 먼저 10가지 악을 떨쳐버리면 아까 이제 시박이라고 하는 걸 얘기했죠. 이 10가지 악을 떨쳐버리게 되면은 그것은 10만 리를 가는 것이고, 먼저 얘기하면은 지금 서방으로 10만 8천 리를 간다고 했잖아요. 그게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비행기 타고 10만 8천 리를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손오공의 근두을 타고 가는 게 아니고, 그죠? 이 시박을 끊으면 곧 그 10선이잖아요. 10선을 행하게 되면 그건 10만 리를 간 것이고, 그리고 8가지 삿된 짓을 떨쳐버리면, 그죠? 아까 말한 그 8가지 그런 것들, 세상의 어떤 뭐 칭찬이라든가 이런 거에 흔들리는 그런 마음들을 다 떨쳐버리게 되면은 8천리를 지나는 것이니, 지금 이 순간 생각 일어날 때마다 자기 성품을 보아 그 자리가 항상 안락하고 평안하다는 거 알고 또 곧바로 살아가게 되면은 서방 정토에 이르는 것은 손가락 한번 띵기는 것과 같다. 그 자리에서 아미타불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교학적으로는 뭐 유심정토니 뭐 이런 말도 써요. 정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청정한 정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선종에서는 유심, 오직 그 마음을 가지고 정토라고 한다. 내 마음을 맑히는 작업이 실제로 가장 중요하다. 내가 거기에 실제로 간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내지를 못한다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정토에 대해서 뭐 다양하게 설할 수도 있는데, 저는 어쨌든 간에 요거를 이제 조금 기준점을 삼고 다른 그 이야기들도 이렇게 보충하면은 자기 삶을 이제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어쨌든 정토라고 하는 거를 나의 어떤 그 이제 나의 선한 행위의 보상인 것처럼, 그럼 뭔가를 바라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예. 자, 그런 차원에서 한번 봤고요. 오늘 진도는 페이지 5에 보면은 이제 대승정정군 아상인상 중생상 수주상이 있게 되면은 참된 보살 아니다 라고 하는 거, 그거 이제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사품 수보리아 보살들은 5페이지죠. 그래서 이제 그 앞서 얘기한 테마들을 다시 이제 요약하고 축약하고 조금씩 변주해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금강경은 뭐라 그럴까요? 그 주제가 사실 명확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음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그 주제, 그걸 제가 이제 A, B, 자비와 이제 실천이라고, 자비와 그 어떤 그 상에 집착하지 않는 것, 그걸로 얘기했잖아요. 지혜와 자비라고 하는 것, 그 두 테마를 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 개만 그냥 가져가게 되면은 너무 테마가 재미없으니까, 그죠? 계속 그걸 이제 다양한 용어를 가지고 변주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음악 같은 것도 보면은
베토벤도 베토벤 그 운명교향곡 아시죠? 딴딴딴딴 딴딴딴딴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딴딴딴딴 이게 있잖아요. 그 테마는 매우 심플한 테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다양하게 변주를 하면은 빠르게만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이렇게도 가기도 하고 딴딴딴딴딴딴 똑같은 테마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변주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새로운 이제 느낌도 나잖아요. 그죠? 근데 딱 그 순간에 아 그거는 베토벤 테마다 딱 알잖아요. 우리가 운명교향곡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계속 변주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종분에서 이미 모든 예를 다 얘기했지만 그거를 또 이제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이제 풀어나가면서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보리아 보살들은 법에 대해 머무못이 보시해야 하느니라. 말하자면 형색들의 머무못이 보시하고 소리, 냄새, 미각, 감촉, 관념들의 머무못이 보시하라. 여기서 이제 뭐 색성향 미촉법 우리가 어떤 눈으로는 색을 보고 코로는 냄새를 맡고 이런 것들이 모두 대상이거든요.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게 나의 인식 주관이 이제 그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좋은 냄새를 맡으려고 그러고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그러고 좋은 맛을 보려고 그러고 좋은 감촉을 느끼려고 그러고 그런 거와 마찬가지처럼 그리고 그것이 좋다고 느껴지면은 거기 사람들이 취착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랑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밀어내려고 이 두 가지 반응이거든요. 땡기든가 밀든가 대상에 대해서. 그게 일종의 이제 취착인 반응인 거고 처음에 제가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애초에 그 비둘기 시절부터 비둘기 시절은 아니었구나. 그렇지. 저번에 이제 비둘기 얘기했잖아요. 네. 스님이 비둘기에 너무 집착을 하셨어요. 아 그러네. 아메바로 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사람이 이제 결국은 동물이잖아요.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는 말을 중생이란 말이 이 짐승하고 똑같은 말인 건 아시죠? 중생이 한문으로 중생인데 이 말이 예전에는 짐생 네, 짐생이었다가 이 짐승으로 바뀐 거예요. 중생이 짐생, 짐승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짐승, 애니멀, 동물, 그죠? 중생인 거거든요. 우리 사실 그게 보면은 뭐 인간도 뭐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짐승이 그냥 동물이잖아요, 동물. 네. 식물 말고 동물. 그죠? 그 동물의 하위 단계에 분명히 사람이 있습니다. 네. 중생은 다른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중생이고 그 짐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 있는 게 뭐냐면은 그 비둘기를 얘기 들어 하고 싶은 거는 결국은 음식 남녀 거창하게 그때는 뭐라고 했냐 자기 이제 생존 내 개체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의 그치 DNA가 이제 널리 퍼져라 이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번식이라고 하고 뭐 종족 보존이라고 얘기하자고요. 그럼 이제 약간 이 용어가 조금 약간 거칠으니까 좋은 시적인 용어로 하자면은 이거는 음식이고 먹고 사는 거니까 그죠? 이거는 남녀 아니에요, 남녀. 결국은 이제 인간이 음식 남녀 이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여기 이제 얽혀 있는 거예요. 음식 남녀의 문제. 중생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삶이 경쟁적 삶의 상태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고 인간의 모든 이 시스템 자체도 여기에 사실은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불교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재미없어 하겠다 싶어가지고 뭔가 좀 재밌고 참신하게 얘기할 만한 게 없나 싶어서 찾아보니까 요새 뇌과학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이제 뭐라 그러지? 뭐지? 이제 브레인 사이언스라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책들도 많이 나오고 연구가 많이 되고 있대요. 사람이 이제 특히 이제 요새 뭐 AI 인공지능이 발달을 하고 그거를 연구를 하면서 사람의 그런 이제 두뇌 메커니즘하고 이제 같이 연결시켜가지고 한 그런 연구가 많이 있는데 그쪽에서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불교하고 많이 관련된 얘기 또 그 사람들이 어떤 명상 관련된 얘기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명상을 하면 실제로 어떤 효과가 생기는데 그 효과가 이제 두뇌의 어떤 이제 작동 메커니즘하고 연결이 되느냐 이런 것도 왜냐면 심리학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갑자기 왜 이렇게 딴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간단하게 사람의 이제 머리 뇌가 있다고 한다면 이쪽이 앞쪽이고요.
이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이제 변연계가 있고 여기 이제 후대가 있고 이렇게 이제 네 가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보통 요 영역 사람은 처음에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파충류의 뇌고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좀 더 올라가면은 여기가 발달하게 되고 나중에는 인간으로 가면은 이 영역이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여기는 이제 생명의 근원적인 그런 이제 중추들이 먼저 발달을 하고 우리가 숨 쉬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뇌가 발달해가지고 사고력, 언어력 이런 것이 이제 발달하는 영역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적으로 이게 먼저 생기고 그 위에 이 영역이 생기고 그 위에 이렇게 대뇌가의 피질이 둘러싸는 이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보면은 아미그달라라고 해서 요 판단이 빨간 점 요 정도 되는 그 어떤 이제 그 이제 중추가 있는데 이게 이제 편도체라고 한대요. 저도 정통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이제 관련된 거랑 편도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가장 이제 원시적인 뇌인 거예요. 아주 오래된 데부터 당연히 생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이 편도체라고 하는 게 아미달라가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어떤 게 사람이 문명 생활을 한 게 지금 뭐 5천 년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수십만 년 동안 사람들은 원시 밀림 속에서 살았다고요. 위험에 항상 노출되는 상황 속에서. 숲에 가다가 갑자기 부스럭하면서 뭐가 이제 튀어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부스럭할 때 이게 뭐지 하고 사람이 정신이 바짝 쓰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빨간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뭐라 그러지?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이게 위험 반응이거든요. 위험 반응. 빨간불이 켜져. 이게 뭐지? 하고 온 정신이 거기에 집중해. 근데 갑자기 멧돼지가 갑자기 쑥 나왔어. 그럼 어떻게 했어요? 두 번 생각하지 않죠. 이게 뭐 멧돼지다 뭐를 튀는 거예요. 일단은 살기 위해서. 그죠? 그러면은 얘가 지금 작동을 하면 지금도 우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원시시대 때 생존을 위해서 필요했던 건데 메커니즘인데 얘가 작동을 하게 되면은 어떤 반응이 있냐면은 그게 뭐예요? 위험, 감지, 혈압 이거랑 관계되는 거예요. 음식남녀랑 이 메커니즘이.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늑대 혹은 뭐 멧돼지 그럼 위험 감지 조금 튀는 거예요. 튈 때 얘가 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냥 튀는 게 아니라 몸의 다른 모든 기능들을 다 정지시켜요. 예를 들어서 두뇌가 있잖아요. 논리적인 사고력, 언어력이잖아요. 얘가 정지돼. 여기로 갈 에너지가 모든 몸에 에너지가 있다면은 여기도 가고 위장으로도 가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에너지가 분산이 될 게 아니고 평상시에는 그죠? 근데 그 모든 에너지를 근육으로만 보내야 되기 때문에 빨리 튀는 게 일이니까 그래 살잖아요. 초능력으로 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논리력 거기서 자분히 생각해가지고 뭐 편안하고 안락하게 가만히 명상해서 아 저 동물을 어떻게 내가 이게 아니야. 그러면 이미 아웃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냐면 이게 봐. 처음에 대뇌 논리력이 떨어져. 그죠?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 일단 튀는 게 상책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장이에요. 위장으로 가가지고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거 정지시켜. 그리고 그 다음에 면역력. 외부로부터 어떤 그 균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 있잖아요. 그런 세포들이 또 활동을 하는데 걔네도 정지 먹어. 그래가지고 몇 가지 이런 작동이 되죠. 일단은 위험에서 벗어나는 게 가장 급선적인 거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밀림이 아니야. 현대 사회야. 근데 예를 들어서 길거리를 가고 있는데 밤에 또박또박 가고 있는데 뒤에서 또박또박 소리가 난다고 해보세요. 내가 지금 퇴근 늦게 해가지고 이제 집에 가는데 골목길에 뒤에서 누가 뚜벅뚜벅 운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도 퇴근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 왠지 나를 쫓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멧돼지가 아닌데도 얘가 이제 빨간불이 삐뽀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뭐 합리적인 논리적 그런 거 필요 없어. 저 사람은 말이야, 뒤에 오는 사람, 저 사람은 나랑 같이 똑같이 피곤해가지고 늦게 퇴근한 사람이니까 이럴까요? 아니면 언능 빨리 집에 갈까요? 도망가야죠. 그쵸. 뒤돌아봐. 그렇지. 일단은 사람이 이렇게 딱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막 발열 반응이 일어나고, 모여 떨어지고. 근데,
일상적인 삶의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자기가 회사에 다닌다. 학교에 간다. 시험을 봐야 된다.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뇌가 이제 정지를 먹는다는 거예요. 긴장하게 되면은. 그죠? 논리력 떨어져. 얼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 다음에 버버버 말이 안 나와. 아, 내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지나갔어, 이미. 그죠? 그 다음에 항상 위장장애. 소화가 안 돼. 위로 갈 그 에너지가 이제 여기 정지 먹었으니까. 그 다음 면역력 떨어져. 그럼 뭐야? 암 걸리는 거지.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여러 이제 메커니즘으로 작동했다는 거고, 그게 거슬러 가면 다 이제 이런 거랑 원시적인 메커니즘으로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불교는 뭐냐? 여기서 이제 얘를 이제 정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항상 이제 결여감 속에서 살아가는데, 물론 이제 테크닉적으로는 뭐 명상을 한다든가, 호흡 수련을 한다든가, 뭐 이런 이제 테크닉들이 많이 있죠. 화두를 든다든가, 기도를 한다든가. 그래서 평소에 얘를, 이 자극받은 얘를 calm down, 다운시키는 거를 잘 이제 해야 된다. 그래야지 머리도 좋아지고 정상적인 사유를 할 수도 있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위장도 좋아지고 소화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면역력도 올라가고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현대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원시대 사람들은 오히려 이거 도망가면은 5분 안에 사태가 종료돼요. 도망가면 튀면은 5분 안에 벗어나면 되잖아요. 계속 쫓아오지 하루에 쫓아오지 않잖아요. 근데 현대 사회는 항상 이 스트레스 상황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아이가 지금 수능을 본다고 해보세요. 3년 고등학교, 야, 그러면 딱 들어가자면 너 이제 고등학생이 됐으니까 정신 차리고 열심히 공부해야 돼 라고 해요. 그러면은 멧돼지가 3년 동안 쫓아오는 걸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근데 이런 이제 상황인 건데, 어쨌든 이제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갔어. 자, 요 얘기는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다시 해볼게요. 나올 테니까. 경전을 다시 볼게요. 보살들은 법에 대해 머물 없이 보시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이제 색성향 미촉법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다 이제 저러한 방식으로 이제 나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어떨 때는 나의 먹이로서, 그죠? 추구해야 될 대구상으로서, 혹은 내가 도망쳐야 될 어떤 것으로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머몸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고, 네, 보시하라고 하는 것도 뭐 말이냐 보시지, 여기서는 어떤 이제 구체적인 이제 어떤 다양한 이제 행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가 의미가 있으려면은 저런 이제 그 빨간불을 딱 끄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맥락. 그 처음에 보면 이제 법에 대해 머몸 없이 보시하라라고 하는데, 법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법을 다양한 용도로 나르마라고 얘기하는데, 뭐 맥락상으로도 여러 가지 용도로 뜻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의예요, 다의요. 그러니까 요거를 어떤 맥락으로 법이란 말을 썼나, 요거를 좀 잘 아셔야 되는데, 대충 이제 한번 찍어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보통은 이제 진리, 뭐 요런 거, 어떤 규범, 요런 식으로 쓸 수도 있죠. 부처님의 법 하면은 부처님의 진리,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그죠? 또 우리가 법대로 해 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하나의 규범,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죠. 또 교법의 의미도 있어요. 교법. 교법이라고 하는 가르침,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언어, 그것도 법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언어.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하는 건 뭐냐면은 존재? 이게 존재란 말은 우리말은 아니긴 한데, 존재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일체 모든 제법. 제법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면 모두를 제자, 모두 제자에다가 법법자. 제법, 모든 법, 모든 것, 모든 존재, 이런 뜻으로. 그죠? 뜻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말에 이 존재라고 하는 말을 잘 안 쓰고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말에 딱 와닿는 게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거시기. 거시기가 법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딸내미가 결혼했어. 그러면은 아버지가 항상 멋있면서 야 거시기 거시기 하니까 참 거시기 하네. 그러면은 거시기 야 거시기 하면은 이제 뭐 자기 친구를 부르는 거예요. 야 거시기야. 딸이 시집 가서 거시기가 거시기해서 거시기하다. 그러니까는 대상과 어떤 대상과 내 감정까지 다 거시기란 말을 쓰잖아요. 원래는 이제 우리말로 그냥 것이죠. 것. 어떤 것, 어떤 대상 이런 뜻인데 거시기라고 하는 것이 다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존재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그런 이제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다 그냥 거시기라고 우리가 통칭해서 부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일체 모든 것, 모든 거시기들에 대해서 어떤 것이든 그것에 대해서 머무름이 없이 집착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 그래서 형색들, 냄새, 소리, 미각, 감촉, 또 관념들. 봐봐요. 색성향 미촉법이잖아요. 그죠? 네, 색, 소리, 냄새, 미각, 감촉. 그죠? 색, 성, 향, 미, 촉, 법. 근데 제가 어떻게 고정했냐면은 색은 형색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성, 소리, 그 다음에 냄새, 또 미각, 그 다음에 촉, 감촉. 근데 마지막에 이 법. 법은 뭐라고 했어요? 관념. 네, 관념들의 머무없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뜻이 여기서는 관념이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눈으로 본 것 안을 색이라고 그러잖아요. 귀로 들은 것을 성이라고 그러잖아요. 혀로 맛보는 것을 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니지, 코로 맛보는 걸 향이라고 그러고 입으로 맛보는 것을 미라고 그러고, 그리고 우리가 살결로 만든 걸 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생각으로 따지는 거를 법이라고 그러고. 그럼 우리의 생각의 대상은 뭐예요? 우리 머릿속에 드는 어떤 관념이란 말이에요. 그죠? 사과. 그러면 사과라고 하는 관념이 떠오르잖아요. 그걸 그때 이제 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이제 생각들도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법이고, 이것도 똑같이 법인데, 위에서는 일체 모든 것이라고 하는 뜻으로 법을 썼고, 또 색성향 미촉법 할 때 그 법은 어떤 우리의 생각의 대상, 사유의 대상인 어떤 관념들,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보시하되 수고리야 보살들은 이와 같이 보시하되 형상들에 머물지 않는다. 형상들의 상에 머물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요지잖아요. 저번 주에도 뭐 아상도 상이고 인상도 상이고. 자, 잠깐만 한 10분만 쉬고, 시간이 애매하니까요. 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조금만 쉬죠. 시간 여기서